오늘은 수학 기본정석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서 47쪽 가도록 할게요. 기본 정상 기본정석 지수함수, 로그함수. 여기 페이지는 47쪽. 수원, 기본정석 수원 47쪽.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자, 우리가 얘들 둘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여기서 한번 접근해요. 일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있다 하는 거, 이거 먼저 꼭 기억해 두고 출발하자. 얘들 둘은 역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x와 y의 위치가 바뀌어졌다. 소위 말해서 y는 x의 대칭, y는 x의 대칭 함수이다.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여기 이제 a가 1보다 크냐, a가 0과 1 사이냐, 이렇게 비교해보면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지? 정가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전부 다 정가함수.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인데, 여기에서 a는 미수에 해당합니다. 미수.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나타내 보면 이러하다. 자, 여기 이렇게 y는 x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서 여기에 이제 지수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a가 1보다 크니까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여기서 여러분 로그함수는 어떻게 될까? 얘가 지수함수잖아. 로그함수. x의 위치에 따라서 함수 이름은 결정돼.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x가 지수에 있어서 지수함수예요. x가 당연히 로그의 진수에 있으면 당연히 로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얘가 바로 로그 함수인데, 로그 a의 x.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미수 a가 1보다 클 때 둘이 정함수다. 근데 둘 다 역함수 관계가 있고, 중요한 것은 얘들 둘의 이 역함수 관계를 활용해서 대부분 문제를 접근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정함수는 x 값이 커지면서
y 값도 커진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사실. fx1, fx2 이런 식으로 x 값이 커지면서 y 값도 커진다. 자, 감소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감소함수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지, 반대. 당연한 말이야. 그래서 감소함수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y는 ax 제곱 얘가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렇게 감소한다. 쫙 내려가겠지. 얘가 y는 ax 제곱이 그러면 로그함수는 여기서 뚝 떨어지게 해줘요. 자, 근데 얘들 둘을 통과하는 거는 물론 이제 y는 x가 통과하는데, 자, 우리가 얘는 이제 반대가 되겠지. 얘는 반대가 오히려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집니다. 반대가 됩니다. 감소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접근해 볼게. y는 ax 제곱이 있어. 얘는 어떤 상황에도 이 그래프를 보면 알지만 점 0,1을 지난다. 점 0,1을 반드시 지난다. 그리고 이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고 a가 0과 1 사이면 당연히 뭐한다? 감소한다.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점근선이 있어. 점근선. 이게 뒤에 보면 여기 이게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0이야 0. 이게 점근선이에요 사실. 이게 플러스 1이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어. y는 1이 점근선이 되고 있고. 근데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 번째 이 치역인 y가 0보다 커. 요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점근선이 발생해. 이게 아주 중요해. very important. 이게 아주 중요한 점근선. 바로 x축입니다. x축. y는 얼마? 0. 여기서 정의역은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리얼 넘버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 점근선 신경 써야 돼. 점근선. x축 위. 얘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얘는 여기 지금 로그함수를 정리할 건데 y equal log ax. 얘는 얘하고 차이점이 점 0,1을 지나는 데 비해서 로그함수는 오히려 1,0을 지나. 1,0. 그래서 1,0을 지난다. 1,0을 지난다.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0과 1 사이면 감소. 얘는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치역과 정역이 바뀌어지겠지. 왜? 얘들 둘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얘들 둘은 역함수 관계가 있잖아. 역함수. 그래서 xy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정의역이 x가 0보다 커. 당연히 로그의 정의와도 같아. 그래서 로그함수 보면 어때? x가 0보다 큰 쪽이 있잖아.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데 이것 때문에 얘도 뭐가 발생하느냐? 점근선이 발생해. 점근선이 이번에는 y축이야. y축. 그래서 점근선이 y축인 x는 제로겠죠. y축. 그리고 여기에서 치역은 이제 이 로그함수의 치역은 점범이에요. 점범. 실수 전체. 그래서 여기서도 요게 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교재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하게 그 앞쪽에 47, 48쪽에 또 49쪽까지 쫙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다른 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문제를 풀면서 접근해 볼게요. 자, 먼저 특히 지금 정석을 가진 학생은 50쪽에 보면 그 로그함수에 대한 게 쭉 있죠. 위에 네모의 기본 정석회가 참고하면 되고. 자, 51쪽 동시에 진행할 거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51쪽에 보니까 자, 기본 문제 4-1번 y는 3의 2x제곱이 y는 3의 2x제곱이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했을 때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했을 때 y 이퀄 81에 3의 2x제곱 플러스 1이 되느냐. 자, x축 y축으로 이동한 값을 한번 끌어내봐라. 이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얘를 가지고 반대로 가도 되고,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기본형으로 접근만 해주면 그냥 보여. 간단해. 한번 해볼까? 자, 주목해봅니다. 81이 얼마야? 3의 4제곱이잖아. 그냥 고쳐주면 얼마? 3의 2의 x 플러스 얼마? 2제곱. 3의 4제곱 바로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만큼. 이게 답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기본형을 좀 익혀라 하는 거. 3의 2x제곱을 유지하면서 이걸 지키는 거 보는 거니까. 간단히 그 2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번에 보니까 y 이퀄 2번에 y 이퀄 로그 2의 3x 로그 2의 3x가 xy축으로 얼마 이동하면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느냐. 로그 2의 6x 마이너스 24 뭐 이렇게 진행되느냐. 이게 주어진 문제예요. 자, 여러분 얘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기본 틀이 있어. 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보면 3의 2x제곱을 사실은 9x제곱으로 고쳐서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기본 틀을 유지해야 돼. 여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이게 지금 y 이퀄 로그 2의 3x잖아. 3x를 유지해야 된다. understand? 얘는 6x지. 일단은 얘를 빼내. 6을 빼내봐. 일단 6을 빼내. 6을 빼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보이나? 로그 2에 6을 빼내면 x-4잖아. x-4인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6을 빼냈어. x-4야. 근데 이 6이 또 얼마? 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로그 2의 3의 x-4 해주고 여기 2 곱하기 3의 개를 뒤로 빼서 로그 2의 얼마? 2로 정리해주면 이러면 실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니까 보인다고. 뭐냐면 요거 유지해야 됩니다. 3x 요거를 유지해야만 이게 어떻게 이동되어 가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로그 2의 3의 x-4 뒤에 로그 2는 얼마? 플러스 1. 그러면 x축으로 얼마? 4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 플러스 1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본형이니까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바로 기본 문제 2번은 여러분들 그래프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서 확인해 보면 되니까 쉬워서 기본 문제 3번 역함수 만드는 겁니다.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다음 역함수를 구하시오.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로, 로그함수는 이제 지수함수로 바꾸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로그함수를 지수함수로 바꾸는 건데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역함수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로,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로, 얘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기본 문제 4-3번 53페이지 53쪽 기본 문제
4-3번. 자, 여기 보니까 2번 한 거예요. 2번에 y 이퀄 2 플러스 로그 3의 x 플러스 1. 자, 이 그래프의 역함수를 완성하시오. 딱 보니까 무슨 함수야? 딱 보니까 로그함수잖아. 로그함수니까 당연히 역함수 구하면 뭐가 될까? 지수함수 되겠지. 당연하잖아. 근데 일단은 이제 이런 거는 있어. 사실은 이제 이게 역함수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정의역은 여기에 가면 치역이 되고, 여기에 치역은 역함수에 가면 정의역이 되고. 근데 우리가 치역은 나타낼 필요가 없어. 정의역을 나타내 보통.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다시피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로그함수는 이제 여기 정의역이 발생되잖아. 근데 그게 치역으로 가버리니까 얘는 이제 치역이 정의역이 되지. 근데 로그함수의 치역은 전범이라서 나중에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이 전범위가 되니까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어. 근데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 꼭 기억해 둬야 돼. 뭐? 정의역 1.9가 나가지. 정의역이 전범위다. 실수 자체가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얘는 정의역 일정 범위를 가지지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런데 치역은 전범위잖아. 걔가 지수함수에 가면 정의역이 되는데 전범위가 되니까 나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근데 뭐 좀 디테일한 문제니까 지금 그냥 바로 진행할게. 자, 가자. 어떻게? 얘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역함수 만드는 방법, 역함수 만드는 방법은, 역함수는 x, y 자리 바꾼다. 일단 무조건 x, y 체인징 파트너. 간단해. XY 체인징 파트너하고 두 번째, Y는 X에 대한 양함수로 고치는 거. Y는 X에 관한 식. 그리고 정의역 범위를 가지면 나타내고. 이러면 끝이야. 끝인데 마지막에 가서 물론 XY 바꾸어도 되는데 생기는 방식대로 그냥 바로 해. 어떻게? 이렇게 하자. 처음부터 바로 XY 자리 바꾸자. 그냥 처음부터 바로. 그래서 그냥 y는 x에 대한 양함수로 바로 고쳐버리자. 처음부터 그냥 xy 이렇게 자리 바꾸고, 자, 처음에 바로 여기에서 그냥 바로 진행합니다. 그냥 바로 y는 x 로그 2 여기 이제 2는 넘어가자. x-2 넘어가고 로그 3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이 있는데 x를 뭐로 바꾸자? y. x와 y 자리만 바꾸었습니다. 그럼 끝났어. 여기서 바로 y 플러스 1은 3의 얼마? 3의 x-2제곱. y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면 y는 3의 x-2제곱 마이너스 1. 이 끝입니다. 끝인데 역함수라는 표기를 해.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다. 인버스. 이걸 붙여주는 거야. 붙여주는 거고, 얘는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치역이 전범이니까 여기 정의역은 전범이야. 나타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요것만 기억해줘. 역함수 만드는 방법, xy 자리만 붙는다. y는 x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이렇게 두고, 자, 넘어갈게. 아버지가 연습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54쪽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 채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하나 기본적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이 최대 최소가 나오면 딱 입력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것을 복잡하게 안 하고 선생님이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자, 무슨 소리냐? 최대 최소 분담. 어차피 이제 시험에서 이게 꽤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미수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로 바뀌기 때문에 이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건데, 최대 최소 문제 풀이법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프로 풀 수 있느냐? 그래프로 풀 수 있으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증가한다. 최소 최대, 감소한다. 최대 최소. 간단해. 그래프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대로 정리해 주면 돼. 그래프로 해결이 바로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뭘 해야 돼? 치환을 해야 됩니다. 치환. 치환하면 바로 나타나. 보여.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활용하든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그래프로 바로 이렇게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바로 해결 가능하면 그래프로 정리. 그래프로 정리가 눈에 안 보여. 그럼 얘는 분명히 치환이야. 치환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뒤에 뭘 준비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범위. 인터벌, 구간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래프로도 잘 안 보이고 치환해도 안 보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안 나와. 이게 뭐냐?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실제 쓰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이나 수능 준비에서는 최대 최소에서 서있다 하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최대 최소만 문제가 나온다.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보여. 여기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들어있겠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걸 좀 기억해 둡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2분의 x 플러스 y는 루트 x y는 있죠. 물론 여기서 x도 양수 y도 양수. 자, 이런 기본적인 거.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1번 그래프로 활용한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거기 54쪽에 기본 문제 4-4의 2번을 보죠. 기본 문제 4-4의 2번. y = 3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x는 0과 2 사이.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너무나 간단한 문제야. 왜? 이게 이제 이 그래프로 풀어진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그래프로 풀어진다. 왜? 2분의 3의 x제곱이고 무슨 함수니? 정함수잖아.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1번 이 그래프로 풀어진다. y는 2분의 3의 x제곱 그래프로 풀어집니다. x가 0에서 2 사이. 0일 때 최소값, 2일 때 최대값.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y 값은 얼마? 1. 2를 집어넣으면 y 값은 얼마? 4분의 9. 그래서 x가 0과 2 사이일 때 y가 1에서 4분의 9 사이가 되니까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활용하면 쉽게 보여요. 근데 그래프로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이제 거기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에 보면 4-4의 3번 이 문제 보면 y =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 제곱. x 범위가 2에서 3 사이. 이해야 봐봐. 이게 그래프 바로 그려지나? 눈으로 이게 바로 나오나? 4의 x 제곱에서 2의 x 제곱 x 플러스 세제곱을 뺀다. 안 되지. 한 번에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지면 치환이야. 무조건 치환해야 돼. 치환은 뭐를 주의해야 된다? 범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2x 제곱을 한 문자 t로 치환하자. 치환하면 여러분들 범위를 주의해야 됩니다. 범위. 그래서 여기서 x에다 2를 넣으니까 얼마? 4. x에다 3을 넣으니까 얼마? 8. 그리고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보여져. 치환을 했지. 치환을 하면 이 식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y 뿔 t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얼마? 8이잖아. 8t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y는 t에 대한 그냥 이차함수로 푸는 거야. 이 진수함수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이 실제 그래프 자체는 다르지만 기하학적으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값의 변화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최대를 쉽게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t 마이너스 얼마? 4의 제곱 플러스 16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6. 구간은 똑같지요. 4와 8 사이. 자,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4일 때 물론 여기 이제 t축, y축 4일 때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y절편 0을 지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구간을 잘 봐야 되지. 4에서 어디까지? 4에서 8까지. 4에서 8까지. 그래서 이게 8. 4에서 8까지. 여기까지 움직인다. understand? 여기까지. 그러면 y는 전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6에서 0까지. 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고 최대값이 0이네. 이렇게 끝이 나는 문제죠. 거듭 이야기하는데 그래프로 바로 단번에 그려지는 문제는 고민 안 해도 돼. 그래프로 바로 안 그려진다. 치환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 쓰느냐? 56쪽을 여기에서 로그 함수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근거가 필터링 한다. 한 번 더 이렇게 해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56쪽 조금 어려운 거 여기 한번 치환 한 번 더 하고 그다음 바로 선생님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56쪽에 로그 함수의 치환을 볼게요. 로그 함수의 치환. 자, 여기 이제 기본 문제 4-6번에 두 문항인데 2번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56쪽 기본 문제 4-6의 2번. y는 100x의 제곱 나누기 x의 로그 x 제곱. 자, 여기서 최대값하고 그때 x의 값을 구하라. 최대값도 구하고 그때 x의 값이 얼마냐? 문제 까다롭죠. 얘를 딱 보는 순간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바로 보인다 말이 안 되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얘를 치환하잖아. 치환해도 그래프 못 그린대. 이게 뭐로 치환하고 로그에서 치환해가고 ST 제곱 어떻게 하나?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산술평균 기하함수가 또 안 돼. 그런데 얘를 치환을 하네. 아, 양면에 로그를 써서 치환하면 로그 x가 보여. 이런 직관적은 어떻게 생길까?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이렇게 유형을 많이 다루어서 그 직관적을 길러내야 돼. 그냥 치환해서는 안 나타나. 그래서 이 문제가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양면에 로그를 취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을 우리 고등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판단해내느냐.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얘가 내려와야 돼.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양변에 뭐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양변에 로그 취하면 로그 y는 자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차잖아. 차인데 로그 취하면은 로그 102잖아. 2 플러스에 내려와서 2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이 되겠지. 내려왔어.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이까지 갑니다. 물론 로그 x를 한 문자 t로 이제 치환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실제 이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니까 선생님이 바로 할게. 얘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로그 x 마이너스 1이 얼마? 제곱.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얼마 돼? 3. 여러분들은 로그 x를 t로 치환해서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아무 상관없어.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로그 x가 1일 때 중요한 거는 최대값은 로그 x가 1일 때 최대값은 3이 아니고 그거가 로그 y가 3입니다. 오케이? y가 아니잖아. 로그 y의 최대값, 로그 y의 최대값이 3입니다. 3.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최종 물었는 것은 x에 대한 거잖아. 로그 x가 1이니까 그때 x는 얼마? 10. 그리고 실제 여기서 우리가 묻는 내용은 여기에 최대값은 y의 최대값입니다. 로그 y가 아니고. 그래서 y의 최대값은 10의 3승. 그래서 답은 얼마? 1000이다. 그죠? 그래서 x가 10일 때 최대값 1000이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는 문제를 다루어 봐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어 봐서 그 직관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마지막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기호문제 4-7번. 같은 내용이어서 그 밑에 여러분들 2번, 3번 반드시 다 해봐 1, 2, 3 다 해봐야 되는데 막 간단하게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산술평균 기하평균 최대 최소값에 쓰인다 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자,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 이럴 때 로그 A 제곱의 B 플러스 로그 B의 A 제곱. 자, 이것의 최소값을 봐요. 자, 우리 학생들이 자, 다시 한번 시험에서 강해지는 법. 시험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 최대 최소값을 나왔다. 최대 최소. 딱 세 가지만 기억한다. 근데 그래프 한 번에 그릴 수 있다고. 그래프 한 번에 그릴 수 있어. 전과 함수. 끝이야. 범위 주어질 거기까지. 그래프 한 번에 안 그려져. 뭘 해야 돼? 치환. 이거 치환이 되나?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게 있어. 출제자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 다 풀 수 있게 제일 밑에 그 깔아놓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여러분 아이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에 강해지는 것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뭐 합의평균이고 고배평균이고 실제 사용은 다르지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만큼은 전부 다 어디에 나온다? 최대 최소값 문제에서 나온다.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최대 최소값에서 쓰겠다라는 이 인지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접근하면은 고득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문제 보는 순간 그래프로 바로 안 그려져. 치환이 안 돼. 아,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얘를 왜 줬을까? A도 1, B도 1. A도 1, B도 1. 양수라는 뜻입니다. 양수. 로그 A의 B, 로그 B의 A가 양수구나. 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양수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 얘는 사실은 2분의 1 밖으로 나가잖아. 2분의 1의 로그 얼마? A의 B 플러스 얘는 2 로그 B의 A 이렇게 되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2 루트 둘이 양수이면 어떻게 한다? 이건데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 로그 A의 B도 양수, 로그 B의 A도 양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성립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주니까 2분의 1하고 2분의 1 로그 A의 B 곱하기 2 곱하기 로그 B의 A 정리해 주면 바로 약분되면서 2만 남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2다. 이렇게 그치면 다른 문제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습해 보면 되고 가장 이 오늘 문제의 핵심은 마지막에 이제 이런 느낌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마지막에 최대 최소로 시험 문제를 묻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나? 안 되면 치환해서 그릴 수 있는지, 그래도 안 되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최소한 원하는 값을 끌어낸다 하거나 반복학습을 통해서 하고 안 되는 문제는 또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파이팅!